스포츠 엑스파일의 청춘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 스포츠 엑스파일을 제작해줬던 그 컨텐츠 민주주의가 회사가 좀 어렵게 돼가지고 그동안 제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억지로 뭐 좀 엉터리로 이 스마트폰으로 지금 그 유튜브를 좀 배워가지고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지금 일단은 스포츠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또 전화도 주시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엉터리입니다. 그러나 이 팩트는 사실이라는 거. 그러나 여러 가지로 이 뭐 구성에 있어서 사진이라든가 영상이 아마 우리 그동안 신청해 주신 분들에게 굉장히 보답을 못 해드린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중요한 사실은 그 북중미 월드컵 축구 대회 싱가포르과의 경기가 지난 6월 6일 그 싱가포르 국립 경기장에서 있었죠. 우리나라가 뭐 국내에서 열렸던 그 1차전에서 우리가 싱가포르 5대 0으로 꺾었습니다만은 그 원정 경기 싱가포르 국립 경기장에서 열렸던 그 2차전 내에서는 우리가 7대 0으로 크게 이겼습니다. 뭐 싱가포르는 FIFA 랭킹이 155위고요. 우리가 23위입니다. 뭐 싱가포르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뭐 고등학교 수준 뭐 그 정도밖에 되지 않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 대회 때 월드컵 축구에서 4강을 이루고 나서 지금 뭐 손흥민 또 황희찬 선수가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있고요. 또 이강인 선수가 지금 파리 상제르맹에서 뛰고 있잖아요. 주전으로. 그리고 이재성 선수, 정우영 선수 이런 선수들이 지금 분데스리가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선수들은 지금 세계 뭐 선수들 뭐 그걸 나란히 할 정도로 실력이 아주 대단한 거죠. 그래서 지난 그 6일에 있었던 그 이 싱가포르 국립 경쟁이 있었던 경기에서는요. 야, 예매한 지 몇 시간 만에 완전히 5만 성이 완전히 매진이 됐답니다. 뭐 싱가포르 팬들이 뭐 싱가포르 자국의 대표팀이 이기라고 생각했겠어요.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가지고 또 황희찬, 이강인 선수 세계적인 스타들의 경기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경기장을 메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7대 0으로 꺾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손흥민 선수가 2골 넣고 또 이강인 선수가 2골 넣었고요. 또 주민규 선수가 아주 뭐 도움 3개를 기록해서 7대 0으로 이길 때요. 그리고 배준호 선수 스토크시티 21살인데 아주 손흥민 선수가 배준호 선수를 많이 격려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배준호 선수가 그 손흥민 선수 주장이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대단한 같은 선수지만은 나이도 뭐 이제 그 11살 차이가 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는 세계적인 월드스타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아주 배준호 선수가 굉장히 그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번 그 이 싱가포르과의 경기는 북중미 월드컵 축구 그 아시아 2차 예선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은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축구 대회는 2026년에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에서 공동 개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음 월드컵 대회부터는 지금까지 월드컵 축구는 그 본선에 32개 팀이 출전했잖아요. 다음 2026년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대회 때는 32개 팀이 본선에 나가서 우리가 16강까지 갔습니다만 우리가 브라질한테 격을 쳐서 결국은 8강으로 가지 못했습니다만 다음 북중미 월드컵 대회부터는 그 본선 진출국이 48개국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4.5장이었는데 8.5장으로
이건 넉장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번 이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은 아시아 지역 36개 팀이 지금 9개 조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한 조에 4팀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C조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다음에 싱가포르, 중국, 태국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4승 1무로 말이죠. 6번 경기에서 상위 두 팀이 이제 마지막 3차 예선에 진출하게 돼 있어요. 자, 이래서 오는 6월 11일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중국과 우리가 경기를 갖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우리가 지난번 1차전에서 3대 0으로 이겼죠. 3대 0으로 이겼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9개 조로 나눠서 4팀씩이 각 조에 들어가 있는데 각조 상위 2팀이 마지막 3차 전에 진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8개 팀이 되겠죠. 그럼 18개 팀이 3개 조로, 그러니까 6개 팀씩 들어가게 되겠죠. A, B, C로. 그 대신 일본이 지금 FIFA 랭킹이 18위고요. 그 다음에 이란이 20위입니다. 우리가 23위고, 그리고 호주가 24위. 그러니까 일본, 이란이 강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팀이 안 들어가는 게 좋죠, 그 조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아시아 쪽에서는 지금 3위입니다. 그래서 오는 11일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있을 중국과의 홈 경기, 이미 표는 6만 장이 모두 다 팔렸습니다. 중국은 우리가 3대 0으로 이겼고요. 중국은 아직까지 우리나라하고는 상대하기 좀 어렵죠. 충분히 우리가 중국을 꺾고 우리가 C조에서 1위로 마지막 3차 예선에 진출하지 않을까,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이 싱가포르에 있었던 이 5차전을 보면서 싱가포르 스포츠 팬들도 역시 자국의 싱가포르 팀이 이기라고 생각은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완전 표가 매진된 건 역시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 황희찬 선수, 이재성 선수, 정말 월드 스타들의 경기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5만 명의 관중 몰렸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코너킥 한다든가 2골로 몰아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싱가포르 팬들의 카메라 셔터 터지고요. 이거 환호. 세계적인 선수니까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제 오는 11일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제 중국과 아시아 2차 예선 마지막 경기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는 9월부터 이제 또 마지막 이제 아시아 최종 예선이 이제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손흥민 선수의 이제 언제 또 경기가 있는가. 여러분 다 아다시피 유럽 축구가 8월에 시작돼서 그 다음에 올해 끝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토트넘에 지금 내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주장이면서요. 손흥민 선수는 여러분 다 아다시피 정말 우리나라 축구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스포츠사에 한 획을 그은 선수가 손흥민 선수 아니겠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 싱가포르 경기에서 이제 2골도 몰아치고 지금까지 A매치 국가대표는 2010년에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126경기 나와서 골은 48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차범근, 홍명보, 울산 현대 감독이죠. A매치에 136경기에 출전했어요. 이것이 가장 우리나라 축구 선수로서 A매치에 많은 경기에 출전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차범근, 홍명보 선수가 136경기. 그런데 지금 이 손흥민 선수는 126경기입니다. 그리고 골은 지금 48골을 기록했는데 우리나라 축구 선수로서 A매치에 골을 가장 많이 넣은 선수는 차범근 선수입니다. 58골이고요. 그리고 황선홍 감독
지난번 그 태국과의 경기 때 임시 감독이었고요. 지금 대전 하나 시티즌 감독이 됐죠. 황선우 감독의 쉬운 골 103경기에 나와서 지금 골을 기록했으니까 차범근 감독이 58골로 A매치에서는 우리나라 축구 선수로 가장 그 골을 많이 넣었고요. 두 번째가 황선우 감독의 50골. 그 다음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48골. 뭐 손흥민 선수는 그 토트넘에서 금년에 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33경기, 303경기에 나와서 지금까지 골은 120골 넣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토트넘에서요 407경기 나와서 42골을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그 토트넘에서 모두 162골을 몰아쳤고요. 그리고 이제 함부르크에서 20골, 레버쿠젠에서 29골, 국가대표로서 이제 48골. 이래서 2010년에 이제 성인 무대에 등장해서 지금까지 손흥민 선수가 258골을 기록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는 무슨 월드스타면서도 우리나라 경제 효과에 아주 경제적인 효과가 많이 주고 있죠. 2019년 12월 8일 버니와의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 때 72m를 단독 드리블로 13초에 7명의 수비를 제치고 골을 쳐놨습니까? 그때 이제 토트넘이 5대0으로 이길 때 손흥민 선수가 한 골에 한 개 도움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푸스카스상을 받았단 말이죠. 그때 경제 효과가 2조 원이었잖아요. 푸스카스는 이 50년대 최고의 골게터입니다. 헝가리 출신. 52년 헝가리 헬싱키 올림픽 대회 때 헝가리를 이 축구에서 금메달 딴 것이 이제 헝가리인데 그때 주역이 바로 푸스카 선수고요. 그때 54년 스위스 월드컵 우리가 처음으로 월드컵은 1930년에 시작됐습니다만 1954년에 처음으로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 진출해서 첫 번째 경기가 헝가리와의 경기였는데 우리가 9대0으로 졌죠. 그때 두 골을 푸스카 선수가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터키한테 우리가 7대0으로 졌습니다. 그리고 32년 동안 우리나라 축구는 월드컵 본선에 명함을 내밀지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86년 멕시코 월드컵 대회 때 두 번째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고요. 그다음에 90년 이탈리아, 94년 미국 월드컵, 98년 프랑스, 2002년 한일 월드컵, 그리고 2006년에 프랑스 월드컵, 그다음에 2010년 남아공, 2014년에 브라질, 2018년에 러시아, 2022년 카타르 월드컵까지 22회죠. 우리가 연속 10번 월드컵에 진출했어요. FIFA가 FIFA 국제축구연맹이 211개 나라가 있습니다만은 10번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나라는요 6개국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스페인, 아르헨티나, 독일, 이탈리아, 브라질. 대단한 거죠. 자, 그럼 2026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열리는 이 23회가 되겠습니다. 거기 월드컵에 우리가 본선에 나가게 된다면 가능성이 많죠. 아시아에는 8.5장으로 넉장이 늘어났으니까요. 자, 그러면 11번, 12번째 11번 연속 출전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11번 월드컵에 진출해서 38전 7승 10무 21패 우리가 득점은 39골에 실점은 78골 이렇게 돼 있죠. 손흥민, 박지성, 안정환 선수 3골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경제 효과가 참 대단한 겁니다. 푸스카상 받았을 때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스포츠정책실이 이 손흥민 선수의 경제 효과가 2조 원이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지난해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거 보면은 손흥민 선수의 인지도라든가 호감도 때문에 소비재, 뭐 화장품 비롯한 소비재가
많이 팔려가지고요. 경적고가 2,700억 원이었다. 이것은 자동차 9,800대를 판 거와 같은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손흥민 선수의 이 인지도, 그다음에 호감도 때문에 5년간 1조 3천억 원의 경제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발표했단 말이죠. 이런 점에서 참 손흥민 선수가 대단한 선수였다. 뭐 다다시피 손흥민 선수 32살이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정말 아버지인 손흥정 씨의 개인 지도로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선수를 등록을 시키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이 충청남도 서산에 아주 가난한 집에 정말 태어나가지고 농사꾼의 아들로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서 축구를 잘해가지고 그때는 옛날에는 축구 스카웃이 있어가지고 춘천으로 가서 춘천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요. 부상 때문에 28살에 결국은 은퇴를 하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 선수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축구를 하고 싶다 해가지고 아버지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가정교사 노릇을 하면서 아버지인 손흥정 감독이 축구의 비밀은 볼에 있다. 많은 얘기죠. 볼에 비밀이 있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은 기본서부터 시작한다, 이런 생각으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아주 그래서 왼발 오른발 하여튼 다 쓰잖아요. 그래 2023년 4월 9일에 프리미어 100번째 골을 넣었을 때 100번째 골을 분석해 보면은 오른발로 55골, 왼발로 41골, 헤딩으로 4골, 거기에 페널티킥은 1골밖에 없습니다. 68호 68번째 골 사우샘턴. 그러니까 왼발 오른발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철저하게 이제 기본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월드 클래스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여튼 오늘 오랜만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싱가포르의 아시아 2차 예선 북중미 월드컵 이 얘기를 전해드려야 되겠는데 제가 우리 집에서 지금 스마트폰으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 굉장히 부족한 게 많다는 말씀드리고 일단은 사실만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좀 제가 그전과 같이 좀 아주 이 콘텐츠가 좀 좋아지려면 좀 시간이 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대신 제가 중경구에 있으면 하루에도 2건, 3건을 올려서 X파일에 대해서, 그리고 X파일로 말이에요. X파일은 무슨, 저는 제일계좌가 53년입니다. 그러니까 비하인드 스토리, 잘 기사 안 됐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팩트와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해드리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그래도 부지런히 배우겠습니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역시 저는 손재주가 없어서 그런지 굉장히 좀 힘들게 좀 일단 녹화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 많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일단은 중요한 사실은 매일같이 여러분에게 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주 고맙습니다. 스포츠 X파일 자동차 여러분 정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